예, TI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어요. 이 첫 번째 홈페이지는 엔지니어 스마터 빌딩이라는 주제로 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밑에 있는 그 빌딩 오토메이션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클릭 누르면 이 밑에 빌딩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방송 매체나 뭐 어떤 인터넷 같은 거 혹은 관련 어떤 분들 보면은 사실은 엔지니어링 쪽이랑 아무 관계 없는 분들, 사실 엔지니어링에 한참 박테두리에 계신 분, 예를 들어 뭐 영어, 뭐 강사, 아니면 교수님, 가장 가까운 분이 교수님이시네요. 뭐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를 떠나서 현업 종사자한테 보면은 이 굉장히, 여기는 뜬구름, 여기는 구름, 이런 건 바람 정도 되겠네요. 바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계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 것 같고, TI만 보더라도 빌딩 오토메이션, 자동화 관련된 이슈들이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쉽게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물론 TI는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로덕으로 해서 여러 제품군들을 설명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자기 제품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빌딩 오토메이션인 것 같아요. 이 카드 섹션에 보면 간간이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들어 뭐 가스 디텍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이런 가스 디텍터 관련된 솔루션들을 어떻게 개발한다, 그죠? 여기 이렇게 가스 같은 거 감지해서 OPM프랑 이쪽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이쪽에 인터페이스를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해서 이쪽 블루투스나 지급이나 소리나 어떤 점광, 불빛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TI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이나 특정 파트의 부품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런 약간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가스 디텍션, 예를 들어 스모크 앤 히터 디텍션 이런 거 보죠. 이런 거는 사실 요새 우리나라가 좀 화제가 많이 나는데, 사실 뭐 화제가 많이 나서 나겠어요. 그게 사실은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말할 만한 타이밍이 되니까 여기저기 떠드는 거겠죠. 여튼간에 이렇게 연기나 뭐 열을 감지하는 템퍼레처 센서나, 스모크는 아마 연기 분자 같은 거 포토커플러로 인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찬가지로 OPMP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서블기가 쓰네요. 이게, 저도 이게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더넷,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이더넷 말고 1기가 주파수를 쓰는 또 이더넷, 그런 통신 영역이 있나 봐요. 산업용으로. 이런 거 있고, 뭐 소리랑 알람도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구동하는 전원, 이런 거 이렇게, 요 하나들이 다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블럭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OPM프만 안 들어가네? 뭐야, 딴 건 들어가. 여기 OPM프 누르면 이 오른쪽 창에 이 솔루션이 뜬다 이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뜬답니다. 좋네요. 자, 한번 볼까요? 컨트롤러 있고, 아마 연기 감지가, 이거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을 통해서 뭐 스모크를 감지를 하겠죠. 연기가 폴폴폴 들어오면 띵 하고서는 뭔가 불을 킨다든가, 이건 부저네. 부저를 킨다든가, 이런 솔루션들이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빌딩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렉트릭 스마트 락 이런 거? 이거는 뭐 우리 자동 도어락 같은 개념이죠. 햅틱 피드백, 떨리는 거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만지면은 뭐 약간 진동 주는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그래서 모터 구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신호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보고, 불이나 알람 삑뽀삑뽀 하고. 우리 실제 도어, 요새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전자식 도어락 개념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요거 지금 햅틱이랑 커패서티브 터치라고 하는 요 블로그로 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공해주는 솔루션들을 안내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거를 참고하면 또 딴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 MSP 430에 보면은 그 우리 스위치 입력 말고 터치 입력되는 제품군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 써보려고 제품 사놨는데 생업이 바꿈. 아, 여기 밑에 요걸로 뜨네. 여기 밑에 압축 파일이 떴네. 아, 아이고, 요렇게 이게, 이게 메인 창이 아니라서 이게 자꾸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료 볼 수 있게. 아, 이거는 그거네요, 설명문. 아이고, 없어. 네, 이런 식으로 PDF로. 요거는 그 와이어리스 제품군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여기 TI 거 제품 보면은 CC2 땡땡땡 버전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약간 요약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 누르시고 이렇게 제품군에 대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TI에서 제공 가능한 솔루션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안내문 정도 되겠네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 정도 없대. 아이고, 하이 볼테지 파워 딜리버리 스루 더 파워 프로세스 체인이라는 제목인데, 근데 이게 하이 볼테지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제가 알고 있던 하이 볼테지 개념은 원래는 우리 투투라인이나 보통 우리 저기 산 보면은 이렇게 요거 이런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우리 동네 이 전신주 가는 거, 이런 거, 요런 게 투투라인 정도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 변전 거쳐서 집에 오면 혹은 빌딩에 오면요, 보통 440AC, 380AC, 220AC, 110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겠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삼성 하고 단상. 근데 단상은 삼성에서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뭐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나뉘고, 여기에서 전원 장치를 꽂았으면 예를 들어 배터리, 요새 이제 EV 같은 게 있으니까 EV용 배터리는 높으면 800, 에서 750, 낮으면 250에서 400, 완전 낮으면 48V, 24V, 12V, 5V. 5V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겠죠, 대표적으로. 10이라면은 자동차 배터리, 24V는 인더스트리얼 파워, 보통 우리가 SMPS 이런 거 부르는 SMPS 대표적으로. 48V는 아마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요 단계 하이브리드나 요새 48V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배터리인데, 24V는 예를 들어 우리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륜차, 버스 같은 거, 이런 데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전압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배터리죠, 뭐 배터리. 여기도 배터리.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고전압하면 여기를 고전압. 여기 참, 여기 제가 깜빡했는데, DC 1500
요건 전철이거든요. 전철 같은 거. 그 전철역 가시면 위에 고전압 있으니까는 뭐 금속 물질 같은 거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DC 라인이에요. 물론 AC 라인도 있습니다. 뭐 AC 라인 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아마 서울에 있는 건 DC 라인일 거예요. 여기가 이걸 중전압, 이걸 저전압. 그래서 기준이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회사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TI는 고전압의 개념을 하이볼테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놓고 110에서 220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TI가 큰 회사니까 맞긴 하겠는데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얘기죠.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TI에서는 110V AC는 110V면 DC로 한 140V, 150V 정도일 거고요. 220VAC면 315, 높으면 365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를 TI에서는 하이 볼테지라고 생각한대요. 뭐 이런 게 좀 불만이긴 한데 TI는 여튼간에 사용하는 부품의 전압 레인지가 좀 더 높아져야 돼요. 적어도 650에서 800V, 아마 900V까지는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요. 개념을. 제가 뭐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고전압 고전압을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제어 솔루션들, 이렇게 전원 장치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거 관련된 우리가 손실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도 좀 언급되고 있고 그래요. 이거는 뭐 전력전자 얘기라서 뭐 이런 얘기 이해하려면 전력전자 공부해야죠. 요게 이제 통상적인 전압이랑 전류가 교차되는 이 시점이 있거든요. FET나 스위칭 소자에서. 요 노란색 부분이 손실이에요. 열손으로 나가거든요, 열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프트 스위칭, 보통 뭐 JCS, JVS 정도 될 것 같은데 개념상으로 겹치지 않게 제어하면 이제 굉장히 로우 로스가 되는 거죠. 이런 제어가 되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얘기가 설명이 있고요. 근데 딱 보면 밑에 여기에 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죠. 제가 봤을 때 TI는 겐을 밀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대세적으로 나오는 부품이 보통 우리 실리콘 디바이스 부품들이랑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거랑 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이 지금 요새 신생 아이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우선 실리콘으로 기존에 만들던 업체들은요, 제가 요새 가만히 파트들을 보면 엄청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품질과 스펙이, 그러니까 이 실리콘 기반 디바이스를 워낙 오랫동안 만들고 생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의 제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성능은 좋고.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얘보다 성능은 좋죠. 당장의 주파수만 보더라도 SI는 일반적으로 100kHz 정도가 한계거든요. 스펙상으로는 뭐 1메가 간다라고 하지만 1메가 못 가요. 대부분 가기 전에 뻗습니다. 근데 뭐 실리콘 카바이드는 노멀 1메가, 그러니까 스펙대로 나오는 거죠. 1메가다 하면은 1메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걔는 10메가 넘사벽이죠. 스위칭 속도가. 근데 전압은 반대예요. 전압은 얘가 되게 다양해요. 뭐 60V에서부터 뭐 900V, FET 같은 경우에 IGBT는
뭐 1200, 뭐 1600, 뭐 i6 같은 경우에는 뭐 3200V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던데 엄청 높아요. 실리콘이라고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얘는 뭐 보통 1200V,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가 노멀하고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신제품들이. 그 다음에 걔는 끼케아 100V, 80V, 이것도 이제 아마 계속 나오겠죠. 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걔는 FET를 대체할 거고 SiC는 IGBT를 대체할 겁니다. 여하튼간에 근데 TI 같은 경우는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 겐을 지금 밀고 있어요. 겐을. 왜냐면 얘가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로우 볼테지에서부터 제품군이 올라가거든요. 쭉 하고. 근데 SiC는 지금 대표적으로 크리, 우리 울프 스피드, 아니면 롬, 아니면은 지금 뭐 인피니언, 아마 인피니언이나 다른 몇몇 IGBT 생산 업체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엄청 높게 하이 볼테이지부터 시작하거든요. 동작 전압이. 그러니까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겠죠 여기서. 여튼간에 TI는 약간 로우 볼테이지 쪽부터 시작하고 있다. 글자 안 보이나요? 약간 이런 개념. 야, 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TI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지금 TI 나오는 캔이 80V, 100V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높아지겠죠. 뭐 200V, 300V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되면 110V나 220V AC 레인지에서 쓰일 만한 이제 성능, 부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이 볼테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 12V, 48V, 한 24V 이런 아주 그냥 산업 현장, 가정, 산업, 차량, 산업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일반 SMPS 아니면 모터, 예를 들어 스텝 모터, BLDC 모터, 조그만 거, 제어용, 서브 모터 같은 거, 이런 거에 다 커버가 되거든요 이미. 여튼간에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TI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튼간에 그거를 TI는 하이 볼테지의 개념이 일반 다른 회사랑 약간 좀 틀리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 볼테지 얘기 나왔고, 이거는 뭐 주문하는 거 칸 따로 나온 거 있고, 엠버스, 이거 참, 이게 제가 필드버스를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이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 산업, 이 PLC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잡학, 어거지 주장을 한다면, 산업 제어기가 워낙 공장이 크고 그러니까 막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비들을 제어하려면 통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기본 뭐 23이나 유아트를 이용한, 아니면은 485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해 오다가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해.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인 거지. 실제 얘네들을 써먹으려면 그 프로토콜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아예 하드웨어랑 이런 프로토콜을 결합한 어떤 소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협회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대표적으로 론웍스 쓴지 모르겠어요. 전철할 때 한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협회에서요 이거 IC도 팔고요, 얘네 프로토콜 개발 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툴도 팔고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버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필드버스에서 하트 하고 필드버스 FA, 그 다음에 이게 필드버스 뭐 몇몇 가지 이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이거를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스펙을 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스펙은 원입니다. 이 스펙을 알아야 이거를 이 통신 프로그램을 짜고는 하드웨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네가 독점했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지? 자기네 가입한 자기 그룹에 같이 컨소시엄 협회를 구성한 회사들이 만드나 봐요. TI가 여기에 가입이 됐거나 얘네 스펙을 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여기 하트,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앤 플로피버스, 플로피버스 FA. 플로피버스 FA. 이런 거. 여기 호환 모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 거는 아마 얘네들이 아마 독점을 IC랑 어떤 개발과 프로그램 독점할 거고, 이렇게 아마 라이센스 맺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안 해주면요 얘네가 독점이 돼서요 엄청 비싸요. 이 소자도 비싸고 프로그램도 비싸고. 이 소자를 쓰고 싶어도 프로그램 가격이 비싸서 쓸 수가 없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이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TI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이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 플로피 버스,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플로피 버스, 하트 이거를 많이 쓰니까 TI가 라이센스 맺어서 야 우리가 그거 솔루션 만들어 줄게, 라이센스 좀 팔아줘,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줘, 이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한번 설명됐던 건데, 얘네들은 프로토콜까지 내장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UART인, UART 여기가 UART 인터페이스고 여기는 이제 하트나 플로피 버스나 이제 필드 버스나 뭐 이런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컨트롤러, 프로토콜 컨트롤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모양만 보면. 대표적으로 캔 2.0B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내장형이에요. 이 인터페이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토콜 내장된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뭐 유아트 인터페이스 하니까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하튼간에 뭐야? 요새 좀 약간 특이하게도 TI가 하트나 플로피버스, 필드버스 관련된 이런 통신 솔루션을 많이 내는 걸 보니 이 시장이 꽤 있나 보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필드 리딩이 아니라 필드버스 검색해보면 필드버스 그룹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네요. 필드버스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스펙을 팔아요. 이게 돈 내고 사는 걸 텐데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필드버스 그룹 여기 아닌가? 필드버스 ORG랑 그룹이랑 틀린가? 여기 뜨는구나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요. 하트 방금 보셨죠? 여기 FDI,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하고 하트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떠가지고 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멤버십을 보면 여기 조인하면은 이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툴 같은 거를 제공해주고 이걸 쓰라고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시장 장악력이 있으니까 TI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끔 산업용 제품 보면 뭐 필드버스 모듈로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뭔가 했더니 다 쟤네들이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ABB나 뭐 이런 회사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NI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 장비 출력에는 필드버스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걔네 장비만 연결하면 다른 하드웨어 뭐 설계할 필요 없이 바로 걔네 장비를 통신 명령으로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여튼간에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약간 동향을 볼 수 있다. 뭐 지금은 이게 제품군이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넓게 생각해 보면요. 넓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오토메이션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좋은 예제 있네요. 플로우 트랜스미터, 레벨 트랜스미터, 프레셔 트랜스미터, 프로세서 애널리틱, 템퍼레처 트랜스미터. 이 장비들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배관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 플로우 센서가 있는 거예요. 센서가 있는데 여기 제어하는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 하트나 플로피 버스를 지원하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비가. 그럼 나는 이렇게만 연결해서 지금 TI사의 DAC 예를 들어 8740H를 연결하고 나는 UART를 써가지고 내 MCU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UART로 이 통신 컨트롤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여기 명령어들 여기 제어기가 있으면은 그냥 UART만 보내면 되긴 할 건데 여튼간에 명령을 보내면 얘네들 통신 규약에 맞게 쭉 데이터 보내고 데이터 받으면 다시 데이터 들어오고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이쪽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캔 같은 경우를 캔 프로토콜을 본다 하더라도 캔으로 나가는 신호는 캔 컨트롤러가 보내는 거고 내가 이쪽에다가 버퍼에다 쓰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만 쓰잖아요. 데이터 쓰면 얘네들끼리 지들이 알아가지고 캔 컨트롤러끼리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보내고 받거니.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내용은 캔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아마 하트나 플로피나 필드버스도 이쪽에 하트나 뭐 플로피 버스나 뭐 필드버스에 의한 프로토콜이라 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포맷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랑 이쪽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데이터만 UART로 뿅뿅뿅 쏴주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뭐 이런 것도 쓸 일이 있으면 공부를 하겠죠. 여튼간에 뭐 이런 식의 여기 욕한 뭐 얘를 제어하는 이 UART 데이터 포맷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이게 이 필드버스 그룹이 인기가 없거나 소규모거나 시장에서 많이 안 쓴다면 TI가 할 일은 없거든요. 분명히 TI에서 많이 쓰니까 호환칩까지 만들어도 하겠죠. 라인센스 맺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필드버스 파운데이션 이 협회 내용 보면요, 결과적으로 분산된 장치를 제어하는 통신 버스거든요. 그래서 빌딩이나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TI가 심심하다고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부품들 추세를 보면 확실히 자동화 시대가 굉장히 탄력을 받거나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부품들이 나오는 거 봐선 7년, 최소 짧게 잡아도 5년, 7년, 10년 이 정도 넘어가면 뭐 빌딩 오토메이션이 된다, 경비원이 필요 없겠죠, 사실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 없어질 거고, 이런 센서리가 발달하는데, 그럼 진짜 아디다스, 그 독일로 돌아간 아디다스처럼 그 50만 평 공장의 직원이 진짜 뭐 100명,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 자동화 되니까. 자, 여하튼간에 그런 재밌는 어떤 부품들도 나왔고요. 부품들을 보니 미래는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약간 뭐 재밌는 상상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더 내용이 없네요. 요거는 한국 지역에서 특화된 걸까요? 요새 불이 아주 많이 나서 스모크 앤 히트 디텍터 광고가 뜨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요, 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광고가 들어오는 듯.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